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나요?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지금 완연한 가을이 찾아와서일까요? 요즘은 탁 트인 공원에 좀 멍하니 앉아서 자연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바람 선선하죠. 또 나뭇잎들도 조금씩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변해가는 풍경이 참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입니다. 저 같은 생각을 아마 저만 하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뭐 꽃과 식물, 나무들이 아름답다는 생각 두 분도 혹시 하고 계실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네. 이렇게 꽃을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오. 왜냐면 저희 뭐 주변에 뭐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가까이 뭐 제 어머니만 봐도 여행 가면 꽃밭이 보이는 순간 소녀처럼 달려가시는 거예요. 달려가요. 그리고 꽃 속에 파묻혀서 사진 찍고 찍고. 꽃 찍고 그러면서 프로필에 사진들을 계속 꽃 사진을 맞아, 바꾸시는 걸 맞아, 보고 맞아요. 아 나는 나이 들면 안 저러지 이랬거든요. 네. 웬걸요. 웬걸. 저 요즘 길 가다가 꽃 보잖아요. 꽃이랑 대화하고 있어요. 어머 너는 어쩜 그렇게 예쁘니? 나도 그렇게 예뻤다 대화까지. 이러면서 사진 찍고 이제 네. 지금 사진첩을 보면 꽃 사진, 자연 풍경 사진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문득 내가 나이를 먹은 건가? 아니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제서야 내가 깨닫는 건가? 어느 쪽이 맞을까요, 김쌤? 네. 왠지 내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나이가 들수록 이 자연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기도 하지만 자연 속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뭐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맞아. 오. 삶의 만족도나 활력이 더 증가를 한다고 해요. 어머나. 근데 우리가 뭐 정원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럽죠, 그런 아파트 분들. 생활하다 완전 보면 부럽죠. 보이는 게 전부 콘크리트밖에 없는데. 네. 근데 요즘 민간 정원이라는 게 그렇게 어? 또 유행이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고 있다는데 오. 네. 그런 곳을 자주 들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오, 괜찮죠, 괜찮죠. 아주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오, 김쌤. 예. 산림청에 따르면요, 정원 활동이 인지 능력 향상에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과연 정원의 어떤 매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아침마당 대구와 함께 하시면 그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민간 정원을 가꾸고 있는 정원 전문가 세 분을 모셨거든요. 정원의 매력에 푹 빠져서요, 인생을 바칠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주인공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원 전문가 세 분과 오늘 아침마당 대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아침마당 대구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민간정원 1호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하영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민간정원 2호 위토피아 가든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대표 강희원입니다. 1호, 2호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 민간정원 1호인 포항시 산림조합의 순마을 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박영규 전무라고 합니다. 역시나 또 1호 이렇게 대단한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선구자격인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반 정원과 민간 정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강희원 대표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간정원은 네. 일단 개인이 이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단체나 법인에서 오. 이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정원은 이제 뭐 어떤 정원의 정원 문화나 정원 문화랑. 네, 또 혹은 뭐 다양한 어떤 정원 컨텐츠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발굴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이제 개인들이 어떤 자기만의 어떤 신념이나 어떤 그런 꿈, 의지를 갖고 네. 이렇게 오랫동안 조성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이제 시민들이 이제 국민들이 또 이제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정원이라고 하는 네. 그런 등록 제도를 산림청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산림청이 어떤 조건을 갖춰서 이제 신청을 하면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서 이제 민간 정원이다 이렇게 좀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근데 아까 1호, 2호, 또 1호 얘기하셨으니까 네. 대구 경북 지역엔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네, 경북 대구에는 아직 없어요? 없고요. 없어요? 네, 민간 정원이 아직 오.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경북 지역에는 지금 현재 9개까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뭐야. 이거 어쨌든 세 분이 다 민간 정원을 이제 운영하시는 건데 그러면 왠지 정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넓을 것 같잖아요. 그쵸, 정원의 그쵸, 규모가 그쵸. 궁금하거든요. 우리 하 대표님 먼저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 그
비밀의 화원은 네. 전체 평수는 한 5천여 평 정도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진짜 넓다. 5천. 예. 네, 저희 위토피아 가든은 봉화에 위치하고 있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한 5천 제곱 정도 되는데 대략 축구장으로 한 2개 정도 되는 공간이고 실제 이제 조성된 면적이 그렇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골짜기나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제 또 정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넓긴 합니다. 축구장 2개보다 더 넓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즐기실 수 있는 느끼실 수 있는 면적은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더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어떻습니까? 예, 점점 이제 커지고 있어요. 포항시에 있는 숲 마을 정원은 네. 15,000평 부지 내에 네. 8,000평 정도가 8,500평 정도가 정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부지와 또 정원 부지가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 면적이 굉장히 큰데요. 와, 규모가 네, 엄청나죠. 축구장으로 따지면 한 12개, 13개쯤 됩니다. 그럼 더 큰 건데요, 그죠? 민경 씨 질문 때문에 네. 지금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런가요? 누가 더 크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 정원 가꾸는 일이 정말 힘들고 그런 일이지만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정원을 가꾸신 지가 몇 년 되셨는지 이것도 경쟁되면 이것도 경쟁이겠다. 나 몇 년 차야. 정원 가꾼 지 몇 년 차다 네. 얘기해 주시죠. 저는 27년 됐습니다. 아, 미소 보셨어요? 미소가 쓱 지으면서. 평소에서 조금 밀렸는데 지금 경력으로 지금 완벽하게 지금 네. 4, 5, 60대를 이 정원 만드는데 다 네. 보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강 대표님. 네, 저희는 이제 10년째 10년째. 조성해서 운영 중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정원은 조성한 건 4년입니다. 네. 4년 차고 제가 임무 분야에 담당한 건 한 29년 차쯤 됩니다. 정원, 그러니까 그 포항에 있는 정원은 4년 차지만 예. 임업에 종사한 지는 30년이 가까이 됐다. 예. 이렇게 또 약간 경쟁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지금 참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간 정원에 가면 이런 게 참 아름답다라는 얘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 대표님. 네. 저희들 그 비밀의 화원은 네. 그 주변에 그 우거진 그 소나무 숲과 그리고 저 인공으로 조성한 그 은사시 나무 숲 은사시 나무까지 굴락이에요. 그리고 또 인공으로 조성하는 왕대나무 숲을 지금 우측 입구 부분에 조성한 이런 주변의 환경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이제 아름다운 꽃들로 그렇군요. 지금 사시사철 봄부터 그러면 가을까지 사시사철 꽃이 예, 있다는 꽃으로 얘기인데 가득한, 그러면 사람들 엄청 많이 올 것 같거든요. 네, 사람들이 네. 주말이면 네. 아주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주시곤 합니다. 특히나 지금 많이 오시나요, 혹시? 아니면 봄에 더 많이 오시나요? 계절별로 봄, 가을이 많죠. 봄, 가을이 많은데 5월에 가장 사람이 5월에. 많고 그리고 가을에 단풍 시즌이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월별로 찾는 관광객 수를 좀 집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매일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네. 평일 같은 경우는 한 1,000에서 1,200명 정도 오고요. 평일인데도. 예, 주말 되면 한 1,500명 정도 오십니다. 어. 뭐 오신 분들이 정원도 구경하지만은 네네. 또 다양한 문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도 하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간을 따지면은 저희들이 한 100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명. 예, 예. 그럼 특히나 이 계절에 많이 오신다 아니면 이 달에 많이 오신다는 게 있나요? 숲마을 정원은 야외와 실내 정원이 같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온실 내에 아열대 식물해서 야자수라든지 뭐 특별한 이게 집필식생들이 있어서 네. 사계절로 옵니다. 그러니까 실내 정원까지 마련이 예, 돼 예. 있으니까 정말 1년 내내 손님이 네, 계속 오고 오시는군요.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나도 한번 가볼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와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얘기를 나누면서 어딜 먼저 갈지 제가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경상북도의 1호 민간 정원을 운영하고 계신 하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정원을 이제 20년 넘게 갖고 오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시사철 꽃도 볼 수 있고 정말 다양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 정원은 조성한 지가 27년 됐는데 지금 주변에 그
자연적인 그런 환경을 잘 이용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전체를 절반은 아주 내추럴한 자연 공간을 만들어뒀고, 산과 연결되는. 예. 그다음에 그 계단을 올라가 절반 위쪽으로는 네. 지금 인공적으로 연못도 만들고 영국풍의 코티지 정원도 만들고 유럽풍의 정원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이제 다양한 꽃들을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 꽃들을 식재를 하기 위해서 그 위층에는 하우스를 지어서 하우스에서 길러서 이렇게 꽃을 식재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꽃은 얼마나 몇 종류 정도 있을까요? 왜냐면 사시사철 꽃을 계속 하시니까. 지금 꽃들 초하류 종류가 한 350종. 예, 그리고 그 목본류 나무들이 한 150종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에서 식재를 해서 옮겨가지고 밖에 다시 심기 때문에 사시사철 꽃을 볼 수 있는 공간이군요. 네, 사시사철 꽃을 보려 그러면 꽃이 개화해 있는 기간은 불과 15일, 키로도 한 달 이 정도 되니까 그 꽃이 지고 나면 다른 꽃이 대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봄이면 하우스 속에는 여름 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절. 다음 계절. 그러니까 항상 한 계절씩 앞서가는 거죠. 여름이면 가을 꽃을 준비하고 또 이제 가을이면 내년 봄 꽃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가을에 이제 내년에 봄에 필 가을에 심는 구근들, 뭐 주립이나 수선화나 이런 것들은 전부 10월달에 이제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또 내년에 필 꽃들이 뭐 루피너스나 이런 것들은 지금 파종을 해서 길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경제성을 맞출 수가 없어. 사다 심으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부터. 한 계절씩 항상 앞서갑니다. 저는 이 꽃 하나 가꾸는 것도 어려운데 그 여러 거 너무 힘들겠어요. 너무 진짜. 힘들겠어요, 진짜. 네, 이야기를 들어도 이 그 넓은 정원을 가꾼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왜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 그 앞에 마당에 조금 있는 거 그거 가꾸는 것도 되게 힘들다 하거든요. 잡초 요만한 뽑고 거. 돌았으면 또 뽑아야 되고 돌았으면 맞아, 또 자라고 그리고 뭐 물도 많이 주면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되고 녹는다잖아요. 자식 키우는 거 못지않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정원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거기서 일하십니까? 벌써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아예 하루 일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정원을 이 5,000평 정원을 제가 혼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이 거의 뭐 새벽에 어스레할 때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눈 뜨면 일을 시작해서 캄캄하게 앞이 안 보일 때 잠 내려놓고 들어오고 이랬어요. 와, 그럼 개인 사생활은 하나도 없으시겠네요. 전혀 없어요. 이건 하면 자기의 어떤 개인 생활은 다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게 특히 꽃들은 아기와 같아서 나무들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물을 좀 넣어줘도 되고 조금인데 꽃은 하루만 빠뜨려도 시들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밖을 떠날 수가 없고 거의 매여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도 예전에는 뭐 연락도 오고 했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자꾸 전부 단절되고 있는 건 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제 사생활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평생을 육아를 하시네. 네, 이렇게 하영석 원장님께서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정성 들여 키우고 있는 민간 정원의 모습 궁금하시죠?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예쁘다. 이게 연못가네요. 네, 연못입니다. 이게 영국풍의 어머. 이 계절이 어느 계절이 이렇게 이뻐요? 5월이 가장 이쁩니다. 5월이 색깔은 5월이 굉장히 화려하고 이건 수국이네요. 이쁜데 또 분위기상 느낌은 가을이 좋고. 지금이 요건 지금 어느 계절입니까? 요거는 지금 5월 초 같습니다. 너무 예쁘다. 색감이. 어머, 가을이 왔어요. 이제 가을이 됐네요. 이 가을은 분위기죠. 일단 느낌이 있죠, 느낌이. 완전. 네. 텐트도 있네요. 운치 있다. 근데 그림이네, 그림 진짜. 완전 배경화면, 컴퓨터 배경화면. 이 색감 봐요, 색감. 보라색이 또 엄청 아름답네요. 겨울이네. 겨울의 느낌도 또
색다르네. 진짜. 사색하기 좋은 공간으로 보여요. 어머. 사계절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이 정원 속의 모든 꽃들을 직접 이렇게 혼자서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예. 와, 진짜 박수 한번 일단 쳐드리고 진짜 너무 대단하시네, 진짜. 아니 그러면 이 정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 정원 입장료가 있나요? 정원의 이제 관리는 이제 제가 직접 하고 있고 네. 수익 사업으로는 카페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 사업을 조금 다변화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식물에 관련된 쪽으로만 하고 싶고 네. 다른 쪽은 하기 싫은 거예요. 정원 이제 원래 목표가 정원을 만드는 것이고 네, 이 정원 다른 것들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수익 사업적으로 보면 뭐 음식을 한다든지 하면 훨씬 좋은데 아직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원에다가 승부를 걸고 싶어요. 자식 먹여 살리면 돈을 벌긴 벌어야죠. 그 많은 자식들을. 원래 정원 쪽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니요. 오. 저는 정원하고는 정 반대쪽에 이동통신 쪽 사업을 했었는데 정말 동떨어진 사업이네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그 부모님 영향이 컸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돌아가 왜 이렇게 내가 식물을 좋아하게 됐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 화단이 마당이 있었고 좌측에는 텃밭이 있었습니다. 텃밭이 계단식 텃밭이었는데 그 마당에는 달리아, 또 봉선화, 채송화, 장미도 있었고 매화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꽃들이 식재가 된 걸 보면서 이렇게 감성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 제가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이렇게 텃밭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붙들고 그 텃밭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한 평 정도 되는 땅을 요 땅은 내가 널 줄 테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해봐 이렇게 저를 주셨어요. 그 물조리로 물을 떠가 이렇게 막 뿌리고 키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게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쪽에 관련된 쪽으로 원예 조경 이쪽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원예 그러다 조경 보니까 전공을.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유럽 쪽에 이래 보면 아주 역사가 묻어나는 깊이 있는 그런 정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정원이 없을까 해서 그런 정원을 동경하게 됐고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실제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공을 원예 조경 하셨군요. 네, 대학은 원예를 했고 대학원은 조경 쪽으로 대학원까지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늦게 저랑 같이 사는 사람도 전공을 원예 정말요? 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부추전을 잘 구워요. 살리는 게 아니라 먹거리로. 풀을 잘 골라서. 하신 게 지금 전공 갖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겠네요. 이론과 실제가 같던가요? 실제로 뭐 이론적인 거죠. 네. 그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달랐나 보다. 시작할 때는 네. 내가 나름대로 전공했는데 할 수 있을 거야. 네. 시작을 했는데 천만에 왔어. 아이고. 전혀 다르고. 완전 달랐나 봐요. 완전 다르고. 뭐 식물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대화를 한다는 거가 그 관찰력. 식물을 계속 보고 또 이렇게 가까이서 그 관찰을 하면 잎이 이렇게 마르는 거는 감으로써 마르는 거구나. 잎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건 추워서 이렇구나. 잎이 이런 거는 병이 걸렸구나 하는 것들을 5년, 10년 이렇게 계속 반복 실험하면서 경험을 하면 조금은 이제 알죠. 알고 보이게 되고. 보이게 되고 아픈데 들리게 되고. 또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면 그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가 보면 제가 지금 물을 이렇구나. 달라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 관찰력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한 2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야, 20년. 근데 오래 걸리네. 손 쓰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지문이 많이 닳잖아요. 네. 저랑 같이 사는 그 원예과 전공에서 부추전 잘 굽는 사람도 음식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손에 물 마를 날이 없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뭐 여권 만들 때라든지 찍으면 지문이 인식이 잘 안 돼요. 혹시 원장님은 지문은 괜찮으십니까? 아, 지문이 네. 지문이 다 따라가지고 아이고. 어머.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러 갔는데 네. 지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메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그게 따라서 없어진 줄 모르고 네. 이게 무슨 병이다. 내가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내 지문이 어디로 갔나? 이게 이런 병이 있는가? 네. 그때는 뭐 인터넷 검색도 이런 것도 뭐 없었을 시기니까. 겁나셨구나. 그래서 막 엄청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돌 쌓는 작업이 많아요. 죽대. 거친 거. 예, 죽대도 있고 돌담도 있고 이러니까 그 돌을 이렇게 쌓다 보니까 이 지문이 다 딸거가 없어져. 예. 그리고 또 웃기는 얘기는 제 이 손가락 이 마디 여기가 보면 복판이 이렇게 움푹 들어갔어요 여기가. 네. 풀을 이렇게 요렇게 떠보니까 네, 여기 이 줄기가 네, 스치니까. 근데 이게 여름철 가을까지는 이게 풀을 하도 뽑으니까 이게 아마 신경이 눌려서 그런지 이쪽에 감각이 없어요. 어머야. 그래서 이게 감각이 없으면요 바늘, 실 이런 걸 주술 수가,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굉장히 뭐 불편함이 없지 싶은데 굉장히 불편해요. 이제 종이 같은 걸 줄 수가 없어요. 안 접혀요 이게 희한하게. 근데 이제 겨울 되면 풀을 안 뽑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 신경이 붙어요. 살아나요. 이제 살아나가지고 괜찮아요. 아, 이거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사생활이 사라지고요. 지문이 다 없어지고요. 손가락에 변형이 살짝 올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감내하고도 매일같이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정원 활동에 매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정원을 만들어 보면요. 네. 처음에는 사실 이 정원을 나의 기준에서 만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멋진 이런 조형물도 만들고 멋진 나무도 심고 내가 좋아하는 나무. 그래서 그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 내 위주에서. 내 위주에서 사람들 위주로.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집 정원에 보면 가운데는 여백을 줘서 잔디밭만 넓게 해놨습니다. 그 잔디밭 가장자리로 이렇게 계곡물이 휘감아서 가는데 그 잔디밭에는 3대가 같이 와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손주까지. 자연이기 때문에. 네. 그럼 오면 그 잔디밭에서 사진도 찍고 뒹굴고 뭐 술래잡기도 하고 신나게.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좋거든요. 너무나 좋고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뭐 정원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그게. 예. 그럴 때 아마 그동안 했던 고생이 다 눈독도 사라지고 눈독듯이. 제일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예, 보람있죠. 오늘 아주 도심에서 각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고 힐링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만들어서 좋아하는 느낌은 잠시고 나는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제가 기쁨을. 느껴 좋아라 하는 걸 위로받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끔은 그런 공간에서 또 혼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는 몰라도 혼자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눈물도 뚝뚝 흘리고 아이고. 그렇게 앉았다가 가시면서 작은 메모로 편지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시를 적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편지 내용들을 지분을 통해서 여러 통 제가 받았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대충 요약을 하면 사장님 점점점 여기 올 때 정말 힘들었는데 여기서 말끔히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합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신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메모 쪽지를 받았을 때 나는 그 사람은 나가 만든 정원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나는 그 사람 편지에서 엄청 이전 고생했던 그런 위로 같은 것들을 내가 돌아받게 되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람을 많이 받았을 때는 또 17년에 민간정원 경상북도 민간정원 1호로 등록을 받았거든요. 등록을 받았는데 그 등록증을 받고 내려오면서 그 왜 개인이 개인한테 인정을 받아도 기분이 좋잖아요. 인정받는 거 너무 좋죠. 근데 나는 경상북도 1호 정원을 등록받은 이게 국가가 인정해 준 거죠. 그죠? 정식으로. 그때 뭐 이제까지 고생했던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나랑 같이 일했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주 노인분이 한 분 계셨어요. 김원호 선생님이라고. 내려오면서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막 눈물이 났던 그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마당 댁을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민간정원에 잘 가꿔주셨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치유의 공간을 제공해 주셨다는 걸 저희가 인정해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경상북도 민간정원 2호를 운영하고 싶은 강 대표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봉화에 있다고 아까 살짝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위토피아 가든은 경상북도 봉화의 제산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이제 되게 제산면이 이제 산속 깊이 있는 그런 곳이고 청정하고 우리가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정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짓고 이제 정원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그런 생애를 담아가는 그런 참여교육형 정원입니다. 참여교육형 정원이니까 한 명 이상이 좀 운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희는 이제 단체가 운영하는 이제 민간 정원이에요. 그러면 정원을 통해서 어떤 참여적인 교육을 하는 걸까요? 궁금한데요. 네, 저희 정원은 이제 그 대안학교인 이제 내일학교에서 봉화에 소재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 정원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에 이제 정원을 도입하고 또 그런 어떤 거기서 이제 구축된 어떤 정원 교육 프로그램을 또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도 제공하고 이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뭘 배우러 가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 정원은 이제 정원 교육, 그러니까 정원을 좀 배우고 싶다, 혹은 뭐 정원 디자인을 배우고 싶다 이런 이제 그런 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문의를 좀 해주시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원 한번 둘러보고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방문 투어라든지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원 교육 프로그램 또는 이제 뭐 어떤 이 정원 공간을 활용해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시설들이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캠프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어서 이제 그런 게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께 공간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은 항상 돼 있지만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사전 예약을 해서 이제 한번 이제 오실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나 뭐 정원교육 이건 다 일반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구경만 하러도 갈 수 있고. 네, 구경만 하러 갈 수도 있고요. 우리 아직 강 대표님 정원을 본 적이 없는데 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게 정원에 딱 들어서면 어떤 풍경이 제일 먼저 보입니까? 저희 정원은 딱 들어서면 이제 저희 정원이 이제 1부지, 2부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지는 저희가 이제 폐교를 저희가 이제 원래 학교를 했을 때 폐교를 리모델링한 그 아카데미 공간 위주의 정원이 하나 있고요. 예술적인 조형물과 어떤 이렇게 다채로운 식물들이 또 있고요. 건물도 많이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고, 이제 한 공간은 이제 2부지는 이제 좀 산골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소나무 숲 안쪽에 이렇게 계곡마다 이제 조성돼 있는 그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풍경의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나는 이 어떤 정원을 추구하고 싶다 이런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뭐 어떤 이렇게 좀 화려하거나 네. 이렇게 뭐 세련된 정원까지는 아니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원을 좀 배우고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정원을 좀 추구하고 있고요. 편안한 정원. 네, 맞습니다. 편안한 네, 정원. 평안하고 생활적인 그런 것들이 결합된 정원. 저는 조금 다르게 예상을 했던 것이 제 자리에서 보면 강 대표님의 빨간 머리가 잘 보이거든요. 근데 네. 이쪽으로 보니까 또 색깔이 달라. 파란색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정원이 추구하는 것이 저 빨간과 파란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관련이 전혀 없나요? 저희 정원의 철학과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어떤 만들어가는 정원처럼 네. 저희 팀도 저랑 이제 같이 하는 작가가 있는데 네. 이제 저희 팀도 이제 머리에 정원을 연출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한 거는 맞아요. 그러면은 대표님 말고 다른 분도 그럼 머리색이 조금 화려하신가요? 네,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수석 디자이너 네. 이제 부대표는 네. 머리가 훨씬 더 다채롭습니다. 이런 꽃처럼 엄청 다채롭게. 멋있네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이제 헤어 컬러로 그러니까요. 표현을 하는. 모여가지고. 그럼 이런 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위토피아 가든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 일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부지입니다. 네, 건물이 보이길래. 네, 건물 사이에 있는 중정이고 네.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드신 정원이죠. 좋다. 이게 나무로 만들었나 봐요, 길을. 네. 데크도 저희가 직접 예뻐. 공사를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공사하셔서 네. 설치를 했고요. 어머나. 이게 만들기 처음 만들었을 때가 여기는 이제 저희 또 물 위에도 정원이 있을 건가 봐요. 수상 정원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이제 저수지에 수상 정원도 하고 이 돔 형태는? 네, 이런 조형물도 조성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같이 식물도 직접 재배를 하고 가드닝 타임 가드닝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정원 관리도 같이 하고 학생들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주 어린 친구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학생들도 같이 있고 네. 선생님들도 같이 하시고. 여기는 물이 흐르고 있는 건가요? 네, 약간 이렇게 미니 연못이. 연못 같은 네. 어머 이거. 학교의 창고나 이런 풍경이 같이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모네 그림인 줄 알았어요 방금. 정말 이거 함께 만들어낸 그런 이상적인 공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비가 오나 여기가 눈이 오나? 일부지의 일부인데 네. 이렇게 또 하고 이건 이제 학교에서 정원 수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와. 이것도 이제 정원 수업 했을 때 같이 발표하고 네. 그런 축제를 하고 그런 그럼 풍경입니다. 조경도 직접 다 설계를 하신 거예요? 네. 지금은 불빛들. 이제 저희가 직접 네. 디자인하고 네. 설계하고 이제 토목부터 이제 뭐 시설물을 조명까지 만들고 그런 것까지 저희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저기는 가서 한 며칠 있으면서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근데 이 정원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저희는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일학교라고 하는 그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정원을 한번 이제 그 교육의 어떤 거리로서 또 어떤 혹은 이제 교육 커리큘럼에 환경, 넣어보자. 네, 커리큘럼에 넣어보자. 또 이제 교육 환경을 또 조성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성장기에 어떤 이렇게 정원과 교감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잘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능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도입해보자 이제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원래 이제 2013년에 이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저희 설립자 선생님이신 이제 민영주 선생님이 이제 거기 가시고 정원이란 문화가 있구나. 감명받으셨구나. 네, 또 이제 그 전부터도 관심이 있으셨다고 네. 했는데 이제 이거를 학교에 도입해야겠다.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학교에 정원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운동장을 네. 이제 정원으로 바꾸고 또 이제 뭐 더 많은 이제 학교에 있는 다양한 부지나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바꾸고 조금씩.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커리큘럼에 이제 또 도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정원을 시작하게 됐고 저희는 이제 학교에 커리큘럼이 도입되면서는 이제 매년 3개월, 봄학기 3개월을 정원을 이제 학생들이 직접 자기만의 부지를 디자인하고 이제 조성하고 또 그걸 4계절 동안 관리하는 그런 수업들을 이제 정식으로 도입을 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이제 좀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또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은 억양을 들어보니까 이게 경상도나 봉화 느낌이 좀 없는데요.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봉화는 아니고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리고 이 봉화에는 저도 이제 내일 학교를 다니면서 아. 이제 거기를 졸업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정착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귀촌을 하게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일 학교 때문에 이제 봉화에서 저기 정원을 하시게 됐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닌 거는 제가 좀 약간 어려 보인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한 지는 거의 한 15년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농사 수업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연과 교감하는 수업이 농사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졸업할 즈음에 이제 정원 수업이 이제 도입이 됐고 시작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후에 이제 대학도 진학을 하고 그런 진로를 좀 고민하던 중에 이제 이 정원이란 분야가 되게 좋아서 네,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조성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대표로 네, 그거는 아니었고, 네, 학생으로서 참여를 하다가 네. 여기에 이제 사원이라고 하죠. 직원, 네, 네. 직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다가 저도 이제 국내 공모전이나 이렇게 이제 수상 출품도 하고 수상도 하면서 이제 그런 경력이 쌓이면서 이제는 이제 네가 대표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안이 와서 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제가 지금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 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식물이 너무 다양하고 토양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 지식이 엄청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식물에 대한 지식이 원래 어느 정도 있으셨는지? 처음에는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진짜 그런 농사할 때 뭐 네. 고추 따고 이런 식물만 사실 알고 있다가 정원이랑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정원을 실제로 만들고 제가 선택한 식물을 정원에 심게 되잖아요. 네. 정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선택할 때 식물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제 그런 특성을 파악하고 심어보고 또 그 식물이 한 해 자라고 또 그 다음에 자라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환경에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식물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정원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정원 디자이너 팀 중에는 또 저희 팀이 되게 식물을 이제 현장에 있는 체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또 어떤 좀 식물에 대한 역량이 좀 좋은 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강 대표님 삶에도 뭔가 좀 변화가 있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많은 변화가 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은 굉장히 부지런해진 것이 있고요. 정원을 가꾸면서? 정원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아까 아기와 같은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정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키우는 입장에서 점점 약간 제가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것 같은 사이클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뜰 때 일어나고 해질 때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정원을 유지하려고 계속 만들어 가려고 그 꿈을 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이제 정원으로 어떤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자금도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비용도 줄일까 이제 하면서 좀 정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봉화가 경상북도에서도 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보기 더 힘든데 맞아. 우리 강 대표님 같은 젊은 분이 왔다 갔다 하고 뭘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헤어도 있었을 것 같아요. 특이하시니까. 어떠세요? 그 동네 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저희 선생님 때는 제가 듣기로는 이 뭐 하나 뭐 먹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하나 이런 반응이셨다 그랬고 이제 저희가 하면서는 좀 이제 꽃을 되게 이제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꽃을 좀 얻을 수 있냐, 뭐 살 수 있냐 이런 문의도 해주시고 또 저희 학교 이렇게 정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 이런 정원들도 한번 둘러보시고 이런 꽃이 있네 이렇게 물어도 보시고 이렇게 또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뭐 일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니까 이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뭐 이런 것들에서 좀 약간 이게 피드백도 주시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관심이죠. 네. 동네 분들하고 같이 하는 작업은 없나요? 그게 저희가 정원을 한 지 이제 10년 차인데 올해 처음으로 마을 분들이랑 같이 마을 정원을 조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 정원만 조성을 하다가 꼭 한번 마을에 주민분들이랑 그 정원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계속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계획을 해보고 있었는데 어떤 정원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이 저희가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그것들을 주민분들께 또 나눠드리고 교육도 하고 이제 같이 정원을 조성하고 또 그걸로 이제 좀 축제도 준비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제예요? 저희 또 마침 10월 25일부터 27일 네, 그 주간의 주말에 주민분들이 이제 올해 같이 조성하신 그런 마을 정원도 같이 이제 소개하고 투어하고 오픈식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어떤 마을 분들이 이제 또 즐거우실 수 있는 그 정원에서의 어떤 공연들 또 이제 공연까지. 네, 또 어떤 전문가 이제 정원 전문가 포럼으로 해서 그 정원을 통한 이제 지역의 어떤 활성화, 재탄생 이런 주제로 포럼도 이제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정원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가족분들이 이렇게 정원을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삼겹살도 좀 구우면 좋을 텐데. 네,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네. 마을 정원이니까 네, 마을 분위기가 가족 훨씬 바베큐. 나면 아주 좋을 것 부추전도 같습니다. 도와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고 또 디자이너로서도 정원 디자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람 있는 순간이 정말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언제가 가장 보람 되실까요? 저는 네. 저희가 같이 저희 정원들은 이제 그 구성원들이랑 좀 같이 만들고 있는데 이제 네.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제는 이제 저희 팀원들도 있고 또 새로운 멤버들도 있어서 이제 같이 정원을 만들고 또 그것들 끝나고 나서 뭔가 뒤풀이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보람이 된 것 같고요. 네, 또 올해 이제 마을 분들이랑 처음으로 정원을 만들어 보는데 사실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이 마을 분들이 좋아하실까 뭐 이게 괜찮으실까 이렇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마을 분들이 정원 디자인하는 것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또 어떤 전문가 어떤 조경 회사나 어떤 전문가가 디자인을 한 게 마을에 생긴다는 것보다도 마을 분들이 직접 디자인한 정원이 마을에 생긴다는 게 굉장히 되게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다 많이 보람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원 때문에 오지라고 얘기하셨던 경북 봉화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면 강 대표님의 입가에 더 큰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포항에서 1호 민간정원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박영규 전문인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할 텐데요. 이 정원은 다른 정원들과 좀 다르게 산림조합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포항시 산림조합의 숲마을 정원 자체는 포항에서는 1호이지만은 경상북도에서는 6호입니다. 뭐 여기서는 제가 막내 같은데 사실은 포항시 산림조합이 산을 가꾸고 숲을 가꾸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도심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조합장님 오셔갖고 야 우리가 산림을 가꾸고 숲을 가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있느냐. 숲에 가야 된다. 이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전 종합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청사도 이전하고, 근데 청사만 이전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숲 속에 어떤 느낌을 주자. 그래서 이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해서
시민 누구나 다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너무 화려하지 않고 그냥 숲마을처럼 옛날 우리 동네처럼 만들어보자.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숲마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제 겨우 4년 차이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모두가 살림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 그리고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어주는 공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원은 모두가 산림조합원 분들이 다 직접 가꾸시는 거예요? 아, 조합원들은 조합의 주인이시고요. 예. 저희 조합 직원은 한 100명쯤 됩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숲마을 관리하고 가꾸는 직원들은 5명 정도 보시면 되고요. 평소엔 5명이지만은 봄과 가을쯤 되면은 많은 인력도 오고 꽃도 피고 나무도 많이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10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원을 보는데 관람 비용이 있나요? 저희들은 돈은 받지 않고요. 오. 누구나 다 와서 네. 관람하면서 이제 사실은 수익이 모델은 아닙니다. 수익은 다른 것에서 얻습니다. 조합에는 이제 로컬 푸드 뷔페라든지 숲 카페, 그다음에 나무 시장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셔갖고 로컬 푸드에 가서 지역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구매하시고. 매입하고 또 나무 시장에서 꽃과 나무를 사고 묘목도 좀 사고. 예, 와서 또 차 한잔 드시고 네. 또 이 로컬 푸드를 이용한 뭐 농가 뷔페가 있어요.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 제일 마음에 드네요. 거기서 다 이제 식사를 해결됐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거기서 얻고 이 공간은 내어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야외 공간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공간이고요. 네. 야외 무대나 광장이 있고요. 여기서는 또 결혼식도 하고 야외 결혼식도 하고요. 우와. 또 야외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네. 거기서는 애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어떤 순환 관계에 있어서 순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교육에도 투자하고 하지만은 단체도 투자하고 하지만 결국은 내어준 공간에서 수익이 나는 어떤 그런 순환 구조가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요. 이야기를 보고 싶다, 들어보니까 이 숲을 활용한 복합 문화 공간이지 그렇죠, 그렇죠.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을 저희가 담아봤거든요. 보면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포항에 위치한 숲마을 정원. 정원. 이게 정원을 조성할 때의 사진인가 봐요. 예. 다 같이 또 이렇게 심고 계신 건지 뽑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요 그림은 보시면은 조합에서 정원 아카데미 교육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직접 실습도 하고요. 네. 저렇게 빈 공간에다가 심기도 하고요. 또 제초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매년 1년에 네. 50명씩 해서 12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온실처럼 보이는데. 예, 온실입니다. 여기 실내 정원입니다. 어. 앞에 보이시는 게 그 경주에 있는 포석정을 모방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식물이 있고 야자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 식물들 자체는 네. 전부 다 약간 아열대 예. 식물이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저렇게 정원 우물도 있고요. 오, 이건 야외 야외 무대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예. 무대 여기서 공연장. 결혼식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애들이 와서 모래바닥에서 이렇게 같이 뒹굴고 놀고 하는 공간입니다. 아까 우리 하영섭 원장님의 비밀의 정원에도 3대가 같이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숲마을 정원도 놀이터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들 다 데리고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이들 다 같이 많이 가서 옵니다. 많이 특히 오는구나. 네. 할아버지들이 유모차 끌고. 며느리 옆에서 그냥 걸어오시죠. 어머나. 그래 와서 애들 놀고 차 마시고 예. 또 때가 되면 점심 식사하시고 식사까지 저녁도 다 하시고. 해결되니까 많습니다. 고부 갈등이 없는. 그리고 아까 야외 광장 같은 경우는 잔디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 와서 공차기도 하고요. 또 주말 되면은 야외 공연을 많이 합니다. 공연까지 자주 하는구나. 그리고 아까 온실 내에서는 네. 전시회를 많이 해요. 오. 뭐 이렇게 글씨라든지 시, 서화, 서화, 그림. 네. 원래는 또 그 아트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와서
또 사생대회가 아니라 아예 전시를 또 했나 보죠? 전시를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카데미도 있고. 예, 예. 한 번에 다 되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포항은 이 토양 자체가 식물을 키우기에 굉장히 좀 적합하지 않다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 화면을 보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포항 자체가 지질학적으로 보시면은 이암청이라고 해서 땅을 한 1, 20cm만 파면은 땅 속이 단단한 돌 같은 게 나와요. 이게 또 풍화 작용에 의해서 흙이 되긴 되는데 네. 비가 오고 하면은 이게 또 찰흙처럼 찐득찐득해져서 그건 다니지 못해요. 맞네. 그리고 또 비가 오면은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배수가 안 돼요. 아. 그래서 나무가 잘 죽습니다. 밑에 돌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 심을 때 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잘 모를 때. 그렇죠. 아유, 혼자 하신 분들 계셔요. 27년도. 아니 저는 사실은 산림조합에서 만든 정원이니까 거기 임업 종사자분들 나무 박사님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주 쉽게 정원을 조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사실은 산림조합은 네. 나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작은 식물들, 꽃들. 이런 종류들 자체가 조금은 저희들이 지식이 좀 부족하죠. 또 나무도 지역 내에 있는 나무들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있는 나무를 갖고 오면은 여기서 적응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는 보기 좋다고 네. 이쁜 것들을 갖고 왔는데 심어 보면은 약간 또 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부담, 저희들은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부담이 있죠. 죽으면 안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눈치 보기도 하고요. 심고 싶은 나무는 많은데 예. 나한테 잘 맞는 나무 다 알아내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나무가 한 250종을 심어놨는데 많은데요? 사실은 대부분이 다 이제 기후대가 비슷한 것들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약간 아열대성, 다양하게 제주도 해보고 정도의 싶어서. 풍 그걸 이제 갖고 와서 주문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판매도 하긴 하지만은 보여줄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저희들은 꽃보다는 나무 위주로 많습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조경하신 분들은 이제 꽃이 많고 네. 저희들은 이제 나무다 보니까 공간의 어떤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아까 우리 하 대표님 말씀대로 내가 보고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저도 제가 보기 좋아서 심었는데 네. 다음날 아침 와서 딱 보면은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럼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저걸 옮길까 말까 어떡할까. 보러 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오시는 분들 또 이걸 또 이렇게 한마디씩 하십니다. 보기가 이상하다, 뭐 위치가 안 맞다. 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조합장님께서 얘야 좀 바꿔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또 그러니까 바꾸고 이렇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원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름답기만 할 것 초록초록하고 같고. 예쁜 것들 뜨고 이러는데 실제 운영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 운영해 보니까 틀리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우 많이 납니다. 예. 저희도 이렇게 처음에 계획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밥과 국이 있고요. 반찬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반찬 한 개, 두 개 정도 더 올리는 거 뭐 하면 되지. 이거 뭐 어차피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우리 포항 내가 너무 시민들 박사인데? 위해서 그러니까. 또 하는 사업인데 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네. 막상 시작하니까 끝도 없는 풀뽑기가 있더라고요. 또 끝도 없이 나무를 또 전지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끝도 없이 병해충 또 약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비용인데 그렇죠. 뭐 저희들이야 사실은 직원도 쓰고 우리 또 근로자도 있지만은 뭐 개인이 하신 분은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해보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1년 예산을 다 쓰더라고요. 아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그래서 또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잘못을 또 이야기하고 네. 또 예산을 더 배정받고 그렇게 해서 끌고 오고 있고요. 또 문제는 이제 이 나무가 크고 풍성해질수록 이게 비용은 더 늘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개인의 어떤 민간 정원이지만은 네. 시민이나 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게 있다면은 국가에서도
조금은 지원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격하게 지금 옆에서 동의하고 계십니다. 전무님 그 지금까지 산림 임업 이쪽 분야에 30년 가까이 일하셨다고 예. 하셨죠. 근데 어떻게 그 전공을 그쪽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쪽에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원래 전공을 했습니다. 예. 임학과를 전공했고요. 또 그쪽 분야에 또 대학원도 나왔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왜 우리 TV에 보게 되면은 막 푸른 초원에 말 타고 다니는 거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 타고 예. 이 중학교 때 이제 그걸 보고 난 뒤에 네. 아 나도 꼭 나중에 말 타고 한번 달려야 되겠다. 유년 시절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 지금도 사실은 그런 네. 마음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어떤 자연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고 또 그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숲 DNA가 여기 피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았던 게 아니고 초원이 좋았던 거네요. 둘 다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이제 정원이라는 거를 가꾸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그렇죠. 가꾸어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전문인 말에 또 철학도 좀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은 좀 이래야 한다. 우리 전문인 말에 좀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은 우리 저희 포항산림조합 조합장님이시고요. 네. 그분 조합장님은 공개공지라고 해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런 뜻이고 이제 제가 이제 정원에 대한 철학이라고 하면은 마음에 담는 정원. 그래서 제가 나무 심을 때도 제 마음을 담았고요. 또 와서 보시는 분들도 마음으로 이걸 풀도 만지고 나무도 만지고 또 돌 하나에 대해도 의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서 아니면 정. 그래서 정원도 내 마음을 담아야 된다 생각해서 마음을 담는 정원이라고 그게 철학이라면 뭐 제 철학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원의 마음을 담는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싱그러운 마음일지가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계절이 정말 이제 울긋불긋하고 정원 보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거든요. 이 시기 내 정원에 와야 될 이유는 이런 거다라고 한 번씩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비밀의 정원에는 왜 지금 꼭 찾아가야 될까요? 비밀의 화원 안에 네, 비밀의 정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거기 계곡을 따라서 음지 식물 군락군과 천연 이끼, 자연 발생적인 이끼를 군락을 만들어서 이끼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끼가 생육이 좋아져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지금은 교육의 목적으로만 지금 관람하고 있는데 곧 개방이 될 것 같아요. 비밀 정원 속의 비밀 가든, 인가든이라고 저희들이 정원 속의 정원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좋은 곳이에요. 추천할 만합니다. 네. 그리고 위토피아 가든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명소가 있다면요? 저희는 일단은 딱 지금 계절이 봉화가 이제 경북에서 좀 위쪽에 있는 지역이고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지금 이제 10월부터 이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텐데 이제 그 오시면은 그 주변의 단풍들도 굉장히 아름다울 거고요. 또 올해 저희가 원래 이제 한 10년 전에 처음으로 조성했던 그 정원을 이제 올해 작년부터 이제 리뉴얼을 해서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딱 오시면 이제 그 정원이 이제 저희가 어떤 정원 디자인 공모전에서 이제 출품했던 작품을 이제 그대로 또 어떤 구현한 그런 정원들이어서 또 오시면은 이제 다양한 꽃들과 그런 어떤 예술 조형물들 또 그런 것들을 보시는 즐거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음이 담긴 숨마을 정원에는 어떤 숨은 명소가 있을까요? 예, 순마을 정원에는 실내 온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온실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야자라든지 아열대 식물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좀 귀한 어떤 식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초일렵이라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은 햇빛을 많이 보면 잎이 다 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심을 때 애를 먹었어요. 온실 내에 있는 이 빛의 양이 흉하게 분간이 안 돼서 그냥 야자 밑에 심어 놓으면 될 줄 알고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잎이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위에다가 좀 더 그늘을 만들고 하니까 이제 잎이 다시 살아났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숨은 비경이라고 하면은 뭐 이상하지만은 숨은 식물을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포항 순마을 정원은 마음을 담는 곳이었는데요. 우리 하 원장님께서는 정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나에게 정원이란? 나에게서 정원은 삶 그 자체입니다. 삶 그 자체다. 정원은 나의 가치, 철학, 나의 뭐 종교, 저는 일상이 정원이니까 정원에 일어나는 일을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삶이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살아보면 그 식물들의 일생이 사람과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생로병사가 똑같이 네.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씨앗을 뿌리고 사람이 자식을 두고 또 네. 가듯이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이제 순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삶은 있습니다. 곧 정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강 대표님은 내가 생각하는 정원은 어떤 건가요? 저도 이제 하 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네. 정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저희한테도. 그래서 말씀처럼 식물 하나하나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자라고 또 이렇게 뭔가 변화하고 또 더 어떤 생태계를 이루고 네. 어떤 풍경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 전무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원이란요? 네, 마음을 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은 제 마음뿐만 아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이고 그 정서가 우리를 풍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정서와 삶이 녹아든 곳이 정원입니다. 올 가을 이 세 분이 만들어가는 정원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펼쳐질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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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이 가을 아닐까요? 혹시나 지금 좀 지친 일상에 답답한 마음이 계셨다면 가까운 민간 정원으로 나들이 떠나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삶의 활력이 가득해지지 않을까 저 역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마당 대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